반갑습니다. 소영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장 많은 질문과 궁금증들이 있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가장 인기 키워드는 크래프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KOTC 시장에서 가장 주주 동호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아하정보통신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기간 청약을 마친 포인트모바일, 그리고 주식이 거래되고는 야나두, 이 네 가지 종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해서 오늘 그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보다는 이제 300명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장애주식 사관학교의 대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함을 전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는 당분간은 대면 교육은 할 수 없고 전화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해드리고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은 질문인 크래프톤입니다. 개인적으로 크래프톤에 대해서 2달 전부터 경고를 했습니다. 재무적 구조의 투명성 문제라든가 또는 인도 시장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또한 엘리온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해 주기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은 이 크래프톤을 30만원, 40만원대, 그 전 20만원대부터 크래프톤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만큼 회사를 좋게 본 사람입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크래프톤은 제가 발굴하였지만 가장 많은 비상장 주식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한 주씩은 들고 있는 주식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주식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2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경고음을 보내드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 같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40만 원이 붕괴됐습니다. 크래프톤이 왜 이렇게까지 밀리고 있는가? 정말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래프톤 장병구 부인 IPO 앞두고 지분 매각 최대 1,400억 확보라고 나왔습니다. 84,000주 단순 매도 지분은 2.1%에서 1%로 줄어들었죠. 김강석 정 대표 및 현 임원진들도 너나 없이 현금화로 동방성을 앉았습니다. 이 주식이 170만원까지 올라갔을 때 이들의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앞서 말한 크래프톤 장병구 부인은 84,000주 단순 매도를 통해서 한 1,400억 정도 현금을 확보했다는 것이죠. 이렇습니다. 회사가 좋고 회사의 성장성이 있다면 회사의 임직원이라든가 회사의 가족들은 주식을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가에서 주식이 가장 높은 시점에 주식을 매각했다는 것은 상당히 불쾌한 일입니다. 개인의 자유입니다. 주식을 매각하는. 그러나 그 170만 원에 들어간 다 개인들이라는 것이죠. 회사는 장밋빛 전망인 기사들 연일 내놓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식을 매각했다. 불쾌한 일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그게 특수 강견이라 할지라도 그 락이 걸리지 않는 주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두 번째로 며칠 전이죠.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장된 회사나 실적을 발표하지 비상장에서 잘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워낙 인기 키워드에 있는 크래프톤이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을 궁금해했습니다. 역시 3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1분기와 2분기, 3분기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모습으로 2분기는 1분기보다 3분기는 2분기보다 못하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기사에서는 이 크래프톤의 형태를 어떻게 보냐면 전년 대비 5배 성장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급성장한 것처럼 보이겠죠. 실은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는 2분기 걸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 시장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4분기에는 현재 영업이익과 순이익, 매출까지 급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크래프트의 순이익 급감의 기업 가치는 40조에서 20조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기사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2분기 연속 저조한 순이익을 거두면서 기업 가치 평가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평가 족도 중 하나인 연간 순이익 추정치가 급감하면서 순이익의 피어그룹 주가 순이익 PR을 대비해 약 41조까지 산출됐던 기업 가치도 22조 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 뜻은 뭐냐? 그만큼 배틀그라운드의 앞으로의 성장성에 어두운 구름이 드리워졌다. 이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배틀그라운드, 특히 크래프톤 회사를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12월 달에 있을 엘리온의 흥행을 기도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크래프톤 주식을 들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것도 개인들이 들고 있기 때문에 늘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앞서 말한 대로 저는 적정주가 선에서 한
120만 원에서 내려오면 다시 구입해도 될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까지 추락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크래프톤은 단일 게임으로서 빅히트 게임입니다. 우리가 NC소프트 리니지 20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크래프톤이 갖고 있는 배틀그라운드 무서운 게임입니다. 이렇게까지 추락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 추락이 멈추고 앞서 말한 인도에 펍지가 직접 진출했습니다. 인도에서 제 서비스가 진행된다면 언제든지 비상이 날개를 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투명한 재무적 구조를 확보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주주들을 보호하고 나간다면 이 주식은 또다시 170만 원에 갈 수 있지만 현재 상태는 보수적 접근관 쪽으로 120만 원 언저리에 왔을 때 구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크래프톤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게임이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엘리온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개인적으로 KOTC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과 가장 많은 주주 동의가 활성화되는 아하정보통신. 우리가 봤을 때 이 회사가 1995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과연 뭐 하는 회사였을까? 아하정보통신이 교육용 에듀케이션 전자칠판의 국내 독보적 1위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떻게 해서 갑자기 올해 1,400원짜리 주식이 18,000원까지 급등을 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코로나의 가장 큰 수혜주로 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미래에셋 대우를 주관사로 상장했다는 것은 KOTC 시장에서 내년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자칠판에 강자였던 아하정보통신은 단순한 전자칠판 회사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제는 세계 방역 시장도 이 아하정보통신이 장악했습니다. 아하정보통신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하정보통신은 코로나 의심 환자에 대해서 포착된 얼굴 인식 체온 측정기를 개발했습니다. 올해 목표는 작년에 대해서 6배 코로나에 최적화된 첨단 체온기를 개발했던 것이죠. 전국의 CGV 영화관 및 다양하게 이 회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 체온 측정기의 가장 큰 문제는 열화상 카메라가 실제 체온과 크게 다르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아하정보통신이 개발하는 스마트 패스는 거의 오차 범위가 없는 완벽한 체온 측정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급속히 국내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시대가 점차 더 심화되면서 생산 라인은 눈코 뗄 수 없이 바쁘겠죠. 우리가 현재 한 대에 15분, 1일에 1000대를 생산 중에 있다고 대표는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태, 오늘 또 300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간다면 생산 라인을 더 늘려야 될 것이 아하정보통신의 즐거운 비명입니다. 이런 아하정보통신이 왜 주가가 18,000원까지 갔다가 12,000원까지 내려왔다가 현재 14,000원대 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내려왔을까요? 간단합니다. 아하정보통신의 12발행 1차에서 5차 많죠. 솔직히 1995년도에 설립되면서 회사가 초창기 되게 힘들었습니다. 고기도 회장의 입지전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나가던 회사가 회사의 물건이 도둑맞으면서 부도의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를 붙들고 국내 전자출판의 1위를 만들었고, 이 코로나19 사태의 또 다른 변환점으로 사업의 다각화로서 즉시 체온 측정기, 그것도 오차 범위가 없는 체온 측정기를 만들면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입지전적인 대표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어려울 때는 돈을 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팁이라든가 이런 걸로서 당연히 빌려옵니다. 1차, 2차 상당히 좀 많이 받았죠. 근데 현재 발행된 주식수가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상장될 때 한 46만 주를 예상을 해봅니다. 일부 뭐 주주동의에서 한 1000만 주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행한 시점에 10이라든가 이런 것들 행사했을 때 전체가 일부는 이미 한 40억 가까이는 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씩 상환하고 있죠. 주식을 요하지 않고 돈으로 돌아오는 상환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상장을 앞두고 있는 회사 중 특히 이렇게 IPO 일정이 나와 있고 주관사를 선정한 회사의 CB는 통상적으로 주식을 받고 주가가 상승할 때 엑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식은 1000만 주가 절대 아닙니다. 현재 상장될 때 나올 수 있는 주식은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한 46만 주 정도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너무 더 앞서서 걱정을 하고 앞서서 CB 물량으로 인해서 기존 물량이 가격이 무너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앞서 말한 대로 사업의 다각화에 신속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 또한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다시 IPO팀이 새로 회사에 구성되면서 내년에 들어갈 IPO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을 못합니다. 워낙 핫한 주식입니다. 가장 거래도 많고 주주 종회도 많은 회사입니다. 이미 금투역, 이 코리아
코리아 OTC는 IR 대회 때 3개 회사가 올랐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다 정보통신입니다. 그만큼 KOTC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회사다. 이것이 바로 회사의 신뢰도 측정에서 크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보통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렸지만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회사입니다. 세 번째로 포인트 모바일입니다. 일단은 회사 소개를 보면 2006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중소기업이죠. 매출액이 621억 원, 내년에 한 1000억까지 달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매출액이 좋아 보입니다. 이유는 바로 바코드 스캐너 이 기술의 넘버원입니다. 현재 주주 구성으로 봤을 때 대주주 지분이 좀 약한 게 좀 흠입니다. 현재 기간까지 합쳐서 한 63.9%가 되어 보이네요. 상장했을 때 바로 나올 수 있는 지분이 한 35%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장하는 시점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포인트 모바일은 이미 기간 수요책에서 카카오뱅크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요책을 기록했습니다. 포인트 모바일이 기간 수요책을 마치고 오는 23일과 24일 청약을 한 다음 12월 3일 날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 주주 구성에서 보듯이 상장했을 때 정확히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상한가가 풀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성장성이 너무 좋아 보이는 회사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대목입니다. 공모주를 참여하는 것이죠. 현재 공모가가 15,000원 최상단에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장에서 31,00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현재 100% 가까이 할인된 가격의 공모주가 나오기 때문에 공모주 시장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개인이라면 2020년 11월 23일, 24일 양일간의 공모주 청약에 반드시 들어가서 일정 부분이라도 수익을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의 장점은 바로 회사 제품의 다양성입니다. 너무나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이 회사를 왜 자랑하느냐? 간단합니다. 회사 자체가 상당히 성장성이 크고 특히 바코드 시장, 스캐너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이 43조 원이 넘습니다. 이 43조 원에 현재 670억 원 상당히 미비합니다. 이 미비한 시장에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쿠팡을 시작해서 마켓컬리, 해외는 아마존과 알디까지 장악을 했습니다.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병원,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 펄뜨게 이 바코드 찍힌 거 있죠? 누가 스캔하죠? 바로 이 회사가 포인트 모바일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마트에 가서 스캔하죠? 누구? 바로 포인트 모바일입니다. 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들었습니다. 이 회사는 단연간에 추적되는 노하우로서 시장을 급속히 장악했습니다. 특히 ODM과 OEM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면서 다수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업계의 리더로서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브랜드 배출이 급성장하고 있죠. 자체 브랜드화를 통해서 아마존, 알디, 글로벌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건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회사의 성장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회사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주식이 쉽게 나오지 않는 주식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앞서 말한 대표적 파트너인 아마존과 알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억 불 납품 계약을 했죠. 8년 동안 신주 인수권 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지분 2대주로 중감다 17.7%. 그래서 이런 설도 있습니다. 상장했을 때 공모가의 30% 기준가분이 안 되는 5,000원대에 들어오는 이 아마존의 신주가 주가를 흔들 거 아니냐. 그러지 않습니다. 상장 후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악이 걸려있고 2억 불이 납품이 완료되고 상태에서 이 행사는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시장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 SI는 아마존이 요청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만큼 회사의 미래성을 좋게 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알디입니다. 알디는 유럽 슈퍼마켓 시장의 시장 규모를 1위 기업입니다. 이미 미국에만 한 2,600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유럽 전역의 알디 매장에 기본적으로 2021년부터 이 바코드 스캐너를 납품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아마존 대단한 회사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 세계가 월마트가 1위입니다. 그 다음에 2위가 아마존입니다. 이 알디도 전 세계 8위 기업입니다. 이런 대단한 다국적 리테일 기업에 우리의 포인트 모바일 제품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인트 모바일에 왜 투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제품의 다양성입니다. 여러 군데서 다양하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이폰은 100만 대, 10만 대를 생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10대, 100대. 왜? 앞서 말한 대로 이 회사의 장점이 뭡니까? OEM 기술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다는 아니겠습니까? 100대, 1000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일반 대기업이 들어오기 어려운 높은 진입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도 우수하겠죠. 왜? 이 회사의 공장이 중국에 있습니다.
우수한 품질이면서 가격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관들에게 먹혔던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카카오뱅크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포인트 모바일을 더 많이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기본적으로 IPO를 앞두고 있는 상태 12월 3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3일과 24일에 있던 공모주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현재 시장에 있는 주식은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3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공모주를 참여하셔서 일정 부분 수익을 창출하라고 이 포인트 모바일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게 바로 야나두입니다. 기본적으로 야나두는 카카오 키즈가 인수한 회사입니다. 이미 기사에 저는 야나두 인수한 카카오 키즈 내년 IPO 추진 2019년도 기사입니다. 이 뜻은 내년에 다가올 2020년에 야나두는 상장된다고 해서 야나두 회사의 상대를 보면 이미 프롬 파트너스가 비전 자산운용이라든가 여러 회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장 시기를 좀 앞당겼죠. 투자가 이끌어집니다. 기관들이 들어갔다는 것은 상장을 반드시 한다는 것이죠. 야나두의 기업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이사 김정수적 카카오 퀴즈를 이끌었던 대표고 김민철 야나두를 이끌었던 대표가 공동대표로 가고 있고 2008년도 7월에 설립됐습니다. 자본금 10억인데 현재 17억으로 증자했죠. 올 9월 달에 한 47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2억 한 3천 정도가 증가해서 이제 17억 한 3천 정도가 된 걸로 정확하게 17억 뒷자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업 분야가 동영상 강의 또는 콘텐츠 등의 제공, 교육 서비스 콘텐츠 개발 회사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주주 현황을 보겠습니다. 카카오 인베더 최대 주주로서 이 회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민철과 김정수가 뒤를 이었고 이번에 투자했던 비전 자산운용도 들어갔죠. 여러 회사들 보시면 산업은행, 아주아이비, 그다음에 유경, PSG 자산운용 등 정말 좋은 회사들이 이 회사의 주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기타 분량이 18.4%, 이것은 바로 회사 직원들이 갖고 있는 지분이라고 보겠죠. 그래서 현재 유통되는 물량이 상당히 작고 현재 미발행 상태로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가 야나두 실적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건 투자의 자료입니다. 확정이 된 게 아니라 올해 예상하건대 1000억 매출액을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 한 670억 정도 달성했죠. 2018년도 640억, 2017년도가 340억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도 급등하고 있고 현재 수익 한 200억 정도는 능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나두 실적을. 그 다음에 이 주요 산업으로 봤을 때 카카오 퀴즈와 야나두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카카오 퀴즈는 그동안에 모바일 어린이 교육 플랫폼을 진행해 왔습니다. 자체 콘텐츠 카카오 퀴즈 홈스쿨이라든가 야나두 주니어 더불어 제휴사와 함께 한솔이라든가 대교 또는 정상 어학원 등 어린이 교육 및 놀이 콘텐츠를 제공해 왔습니다. 교육 오픈 플랫폼 야나두 클래스의 모태인 카카오 퀴즈를 개발 및 운영해 왔습니다. 카카오 퀴즈는요. 야나두는 어떻게 진행해 왔을까요? 야나두는 온라인 모바일 영어 교육 및 학습 케어 시스템을 진행해 왔습니다. 보이스 케어 서비스 및 장학금 프로그램, 분 강의 시스템 등 학습자가 꾸준히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2019년 기준 온라인 영어 교육계 내 매출액 넘버 1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카카오 퀴즈가 인수하게 된 것이죠. 이미 이렇게 인수된 회사들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인가 놓고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카카오에 있는 모바일 플랫폼 시장까지 진출하면서 헬스케어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공매도도 많은 종목입니다. 왜? 영익에서 종목이다 보니까 쉽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 아니고는 거래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도와 매수가 찾기도 어렵고 쉽게 거래하기도 어려운 주식이 되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이 거래하는 주식이 아니겠습니까? 야나두가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개인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바로 높은 매출액과 작은 주식수, 전체 주식이 33만 주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주식수에 영업이익 한 200억 이상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올 2월에 임시추정이라든가 또는 12월에 임시추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액면 분할, 주권 발행 여러 가지 효제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재 코로나 시대 비대면 온라인 교육 사업의 성장성은 놀랍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을 구입할 때는 본인이 정말 아는 곳에서만 구입해야만이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게 이 주식이 명의돼서 갈 수 있습니다. 이 장외 주식은 참 하기 어렵지만 노력한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앞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총 4개의 회사를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크래프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정보통신이라든가 포인트 모바일, 프로, 야나두까지 총 4개의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앞서 말한 대로 이렇게 좋은 회사들 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시장에 많이 있고 찾아보시면 장외주식은 분명히 답을 주는 시장입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